결혼식 날 저는 버진로드를 혼자 걸을 줄 알았습니다. 29년 동안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 팔짱을 끼고 함께 걸어준 사람은 10년 동안 우리 아파트 경비실에서 일하던 그 아저씨였어요. 혜진아, 아빠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 결혼식에서 함께 걸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 네, 맞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지켜봐온 경비 아저씨가 바로 제 친아버지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29년 동안 고아로 살아온 제가 어떻게 아버지를 10년 동안이나 모르고 지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100% 제가 직접 겪은 실화예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끝까지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로 이사 온 건 10년 전이에요. 대학교 2학년 때였죠. 그때까지는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대학 진학과 함께 정부 지원으로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 이사 온 날 짐을 옮기는데 관리사무소에서 한 아저씨가 나오시더라고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키가 크고 말수가 적은 분이셨어요. 새로 이사 온 학생이지? 나는 여기 경비실에서 일하는 김철수야. 뭔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목소리가 굵직하면서도 따뜻했어요. 그때는 그냥 친절한 경비 아저씨구나 싶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다른 입주민들한테는 존댓말로 대하시면서 저한테만 유독 반말을 쓰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어려서 그런가 싶었는데 저보다 어린 대학생들한테는 존댓말을 하시더라고요. 혜진아, 오늘 학교 어땠어? 혜진아, 밥은 잘 먹고 다니지? 이런 식으로 항상 제 안부를 물어보셨어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라서 어른들의 관심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아저씨가 그렇게 신경 써주시니까 정말 고마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저씨의 관심이 남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하루는 제가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하고 다녔는데 다음날 아침에 경비실 앞에 감기약이 놓여 있더라고요. 메모지에는 혜진아, 감기 빨리 나으라라고 쓰여 있고요. 시험 기간이면 혜진아, 시험 잘 봐라고 응원해 주시고 성적이 좋으면 잘했다, 우리 혜진이라고 칭찬해 주시기도 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아르바이트 때문에 새벽에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아저씨가 경비실에서 나오셔서 이렇게 늦게 들어와서 어떡하냐, 위험하잖아 라고 걱정해 주시던 거예요. 다른 이상한 점도 있었어요. 제가 남자친구와 함께 들어올 때면 아저씨가 유독 시큰둥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인사를 해도 대충 고개만 끄덕이시고 정말 이상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제가 취업 준비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에 들어오니까 문 앞에 도시락이 놓여 있었어요. 처음에는 누가 잘못 놓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메모지를 보니까 혜진아, 라면만 먹지 말고 이것도 먹어라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 도시락이 정말 맛있었어요. 집에서 해준 밥 같은 맛이었거든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라서 집밥에 추억이 없었는데 아저씨가 해주신 도시락을 먹으면서 이게 엄마의 손맛인가 싶었어요. 그 후로도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도시락이 문 앞에 놓여 있었어요. 시험 기간 취업 면접 보는 날 감기 걸렸을 때 항상 적절한 타이밍에 나타났어요. 한 번은 궁금해서 몰래 지켜봤는데 새벽 6시쯤에 아저씨가 살금살금 제 집 앞에 와서 도시락을 놓고 가시더라고요. 아저씨,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냥 혼자 사는 학생이 안쓰러워서라고만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저씨에 대한 궁금한 점들이 하나둘씩 쌓였어요. 우선 아저씨는 항상 혼자 계셨어요. 가족이나 친구가 찾아오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명절 때도 혼자 경비실에서 보내시고 그리고 놀랍게도 제가 대학 졸업할 때 졸업식에 오셨어요. 당연히 저는 혼자 졸업식에 참석할 줄 알았는데 멀리서 아저씨가 보이더라고요. 아저씨, 왜 여기 계세요? 그냥 우리 혜진이 졸업하는 날인데 축하해주고 싶어서. 그때 아저씨 눈에 눈물이 맺혀 있는 걸 봤어요. 왜 울고 계시는지 물어봤는데 먼지가 들어갔나 보다라고 하시면서 얼른 닦으시더라고요. 졸업식 끝나고 저를 식당으로 데려가서 졸업 축하 밥을 사주셨어요. 그때 아저씨가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혜진아, 정말 잘 컸다. 이제 사회에 나가서도 건강하고 착하게 살아라. 마치 아버지가 딸에게 하는 말 같았어요. 확실히 보통 관심은 아닌 것 같았죠. 대학 졸업 후 저는 회사에 취직했어요. 처음에는 신입사원이라 야근도 많고 힘들었죠. 그럴 때마다 아저씨가 걱정해 주셨어요. 제가 늦게 들어오면 회사에서 너무 힘들게 하는 거 아니야? 몸 상하지 말아라고 하시고 한 번은 제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울면서 집에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아저씨가 그걸 보시고는 다음날 아침에 제 앞에 나타나셨어요. 혜진아, 무슨 일 있었어? 어제 울고 들어오던데. 괜찮아요, 아저씨. 그냥 회사 일 때문에. 그랬더니 아저씨가 정말 심각한 표정으로 누가 우리 혜진이 괴롭히냐? 아저씨가 가서 한마디 할까?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과한 관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정말 딸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회사 선배였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남자친구를 아저씨에게 소개해드렸는데 아저씨 반응이 정말 이상했어요. 아저씨, 제 남자친구 소개해드릴게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래. 좋은 사람이면 다행이지. 말로는 축하한다고 하시면서도 표정이 영 별로더라고요. 마치 딸을 빼앗긴 아버지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후로 남자친구가 집에 놀러 올 때마다 아저씨가 괜히 경비실 밖으로 나와서 서성거리시더라고요. 지켜보고 계시는 거였어요. 한 번은 남자친구가 경비 아저씨가 왜 저를 그렇게 쳐다보시죠? 뭔가 경계하시는 것 같은데. 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상해서 아저씨에게 물어봤어요. 아저씨, 혹시 제 남자친구가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야, 그냥. 혜진이가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남자친구와 3년 동안 사귀다가 작년에 프러포즈를 받았어요. 정말 행복했죠. 아저씨에게 결혼 소식을 알려드렸는데 축하한다고 하시면서도 왠지 모르게 슬퍼 보이시더라고요. 혜진아, 결혼 축하한다.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야. 아저씨도 결혼식에 꼭 오세요. 내가 가도 되나? 당연하죠. 아저씨는 저한테 가족 같은 분이에요. 그때 아저씨 표정이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기쁜 듯 하면서도 슬픈 듯 하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 가장 힘든 건 가족이 없다는 거였어요. 웨딩드레스 고르러 갈 때도 혼자, 예식장 보러 갈 때도 혼자. 그럴 때마다 아저씨가 같이 가주셨어요. 아저씨가 같이 가서 뭘 해요? 그냥. 혜진이 혼자 다니는 게 안쓰러워서. 웨딩드레스 입은 제 모습을 보시고 아저씨가 또 울먹이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시는지. 결혼을 앞두고 문득 제 출생에 대해 궁금해졌어요. 고아원에서는 항상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왔다고만 들었거든요. 그래서 고아원에 연락해서 제 출생 기록을 확인해달라고 했어요. 혹시 결혼 전에 제 뿌리라도 알고 싶어서요. 며칠 후 고아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혜진아, 너에 대한 기록을 찾았는데 내 아버지가 살아계실 수도 있어. 네. 죽으신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출산 중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너를 고아원에 맡기신 거였어. 그때 나이가 30대 초반이었으니까 지금도 살아계실 가능성이 높아. 충격이었어요. 29년 동안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수도 있다니. 그분 이름이 뭐예요? 김철수라고 되어 있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김철수. 경비 아저씨 이름이잖아요.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이것저것 생각해봤어요. 경비 아저씨의 나이. 제가 태어났을 때 30대 초반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60대 초반? 아저씨 나이와 비슷해요. 그리고 저에게만 유독 각별한 관심을 보이시던 것, 제 졸업식에 와서 우시던 것, 결혼 소식을 듣고 복잡해 하시던 것. 모든 게 설명이 됐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경비실로 갔어요. 손에는 고아원에서 받은 제 출생 기록을 들고요. 아저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 무슨 일이야? 혹시 아저씨 성함이 김철수 맞으세요? 아저씨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왜 그걸 물어보지? 그리고 29년 전에 딸을 고아원에 보낸 적이 있으세요? 아저씨가 그 자리에 주저앉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껴 우시는 거예요. 혜진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저씨. 아니, 아버지가 모든 걸 털어놓으셨어요. 29년 전에 내 엄마가 너를 낳다가 돌아가셨어. 그때 나는 막 결혼한 신혼이었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이었거든. 갓난아기인 너를 혼자 키울 자신이 없었어. 그래서 울면서 고아원에 맡겼지.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선택이었어. 그 후로 돈을 벌어서 너를 다시 데려오려고 했는데 고아원에서 네가 다른 집으로 입양을 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포기했어. 그런데 10년 전에 이 아파트에 경비로 일하러 왔는데 너무 놀랐어. 입주민 명단에 김혜진이라는 이름이 있는 거야. 혹시나 해서 봤는데 정말 내 딸이더라고.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그때부터 나는 매일이 행복했어. 29년 만에 내 딸을 다시 만난 거잖아. 비록 아버지라고 말하지는 못했지만 그냥 곁에서 지켜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 아버지가 들려주신 지난 10년간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너를 처음 봤을 때 내 엄마를 정말 많이 닮았더라고. 특히 웃는 모습이. 밤에 잠도 못 자고 울었어. 네가 대학생활 힘들어할 때마다 도와주고 싶었는데 아버지라고 밝히면 너를 당황하게 할 것 같아서 그냥 경비 아저씨로 남아있기로 했어. 네가 감기 걸렸을 때 약 사다 놓은 것도 도시락 해다 준 것도 모두 아버지 마음으로 한 거야. 졸업식 때는 정말 자랑스러웠어. 내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싶어서 울 수밖에 없었어.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아버지 방에 있던 제 사진들이었어요. 10년 동안 몰래 찍은 내 사진들이야. 대학 입학식, 졸업식, 회사 입사 첫날. 모든 순간을 기록해뒀어. 아버지 방 벽에는 제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마치 딸을 자랑스러워하는 아버지의 방 같았어요. 아버지가 들려주신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네가 대학 등록금 때문에 고민할 때 몰래 고아원에 돈을 보냈어. 익명으로 내 장학금을 후원한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대학 4년 동안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였어요. 네가 취업 준비할 때도 힘들어하는 게 보여서 내 인맥을 동원해서 내가 지원한 회사에 추천서를 보냈어. 물론 내 실력으로 들어간 거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어. 네가 아플 때마다 병원에 몰래 전화해서 김혜진이라는 환자 잘 부탁한다고 했어. 네가 더 좋은 치료받을 수 있도록. 29년 동안, 그리고 특히 지난 10년 동안 아버지가 저를 위해 해주신 일들을 들으니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 왜 진작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너를 버린 죄책감 때문에 말할 수가 없었어.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졌어. 갑자기 나는 내 아버지다라고 하면 너를 당황하게 할 것 같았거든. 하지만 네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 마음이 복잡했어. 내가 네 아버지인데 결혼식에서 바버워킹을 해줄 수도 없고. 그때 저는 아버지를 꽉 안아드렸어요. 아버지, 저는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마워요. 29년 동안 저를 이렇게 사랑해주셔서. 혜진아, 정말 미안하다.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아니에요. 아버지는 이미 충분히 좋은 아버지였어요. 제가 몰랐을 뿐이지 항상 저를 지켜주고 계셨잖아요. 그날부터 저희 부녀는 진짜 가족이 됐어요. 아버지는 더 이상 경비실에서 주무시지 않고 제 집 근처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리고 저는 매일 아버지를 찾아뵈요. 아버지, 저 어릴 때 어떤 아이였어요? 너는 정말 순하고 착한 아이였어. 울음도 별로 안 울고. 엄마 닮아서 예쁘기도 하고. 아버지가 들려주시는 어릴 적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가족의 기억들을 되찾는 기분이었어요. 가장 기뻤던 건 남자친구가 아버지를 만났을 때예요. 장인어른 혜진이 잘 부탁드립니다. 내 딸 잘 부탁한다. 혜진이는 정말 착한 아이니까 잘해줘라. 아버지가 사위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셨어요. 더 이상 경계심이 아니라 가족을 맞이하는 따뜻한 시선이었어요. 결혼식 준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였거든요. 아버지, 저랑 같이 드레스 보러 가요. 내가 가서 뭘 해? 아버지가 보셔야죠. 딸 결혼식 드레스를. 웨딩드레스를 입은 저를 보시고 아버지가 또 우셨어요. 이번에는 숨기지 않으셨어요. 우리 혜진이가 이렇게 예쁠 수가. 정말 공주님 같다. 식장 직원이 아버님이 정말 딸을 사랑하시는 게 보여요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29년 동안 기다렸거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아버지가 제게 결혼 선물을 주실 때였어요. 혜진아, 이거 받아라. 통장이었는데 29년 동안 매달 제 이름으로 적금을 넣어두신 거였어요. 29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언젠가 네가 필요할 때 주려고 모아뒀어. 3천만 원이 넘는 돈이었어요. 29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었는데. 네가 내 딸인데 뭘. 이것도 부족해. 결혼식 날이 왔어요. 평생 혼자 버진로드를 걸을 줄 알았는데 아버지와 함께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아버지, 긴장돼요. 괜찮다. 아버지가 옆에 있잖아. 버진로드를 걸으면서 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고 계셨어요. 29년 만에 아버지와 손을 잡고 걷는 거였어요. 하객들 중에는 지난 10년 동안 저를 지켜봐 온 아파트 주민들도 있었어요. 다들 경비 아저씨가 혜진이 아버지였다니 하며 놀라워했어요.
신랑에게 제 손을 넘겨주실 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내 딸 잘 부탁합니다. 29년 동안 기다린 딸이니까 정말 잘해주세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29년 동안 가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항상 저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곁에 계셨던 거예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희 부부는 아버지 근처로 이사했어요. 이제는 진짜 가족이니까 가까이 살고 싶었거든요. 아버지는 경비 일을 그만두시고 작은 식당을 차리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만들어 파시는 식당이에요. 아버지가 해주신 도시락이 그렇게 맛있었는데 다른 사람들도 먹을 수 있게 식당을 해보세요. 지금 아버지 식당은 동네에서 유명해요. 특히 딸을 위한 아빠표 도시락이라는 메뉴가 인기예요. 매주 일요일에는 저희 부부가 아버지 집에 가서 함께 밥을 먹어요. 29년 만에 찾은 가족의 시간이에요. 혜진아, 아빠가 해준 밥 맛있지? 네, 정말 맛있어요. 역시 아버지 손맛이에요. 아버지가 아빠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행복해하세요. 29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으니까요. 이제는 어릴 때 하지 못했던 부녀간의 추억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아버지와 함께 유원지도 가고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해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녀로 보이겠지만 저희에게는 소중한 시간들이에요. 아버지, 제가 어릴 때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어요. 어디? 놀이공원이요. 고아원에서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30살 딸과 60살 아버지가 되어서 처음으로 놀이공원에 갔어요. 아버지가 무서워하시면서도 제가 타자고 하는 놀이기구는 다 타주셨어요. 아빠, 무서우면 안 타셔도 돼요. 우리 딸이 타자는데 아빠가 어떻게 안 타겠어? 29년 동안 못 해준 게 많은데.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아버지가 으악 하고 소리 지르시는 걸 보니까 정말 웃겼어요. 다른 아이들 아버지들과 똑같더라고요. 결혼한 지 1년 후 저에게 임신 소식이 있었어요. 아버지께 말씀드렸을 때 반응이 정말 대단하셨어요. 아빠, 제가 임신했어요. 정말? 정말이야?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내가 할아버지가 된다고? 정말? 네, 축하해주세요. 아이고, 우리 혜진이가 이제 엄마가 되는구나. 아버지는 그날부터 예비 할아버지가 되셨어요. 임신한 저를 위해 온갖 영양식을 해주시고 산부인과에도 따라와 주시고 사위야, 혜진이 몸조리 잘 시켜라. 우리 혜진이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거든. 남편이 네, 장인어른. 잘 돌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아버지가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 손잡으세요. 아기를 안아보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29년 전에 저를 안아보시지 못했던 그 아쉬움을 손자를 통해 달래시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는 혜진이를 쏙 빼닮았네. 우리 혜진이 어릴 때와 똑같아. 아버지는 매일 손자를 보러 오세요. 그리고 손자에게 제 어릴 때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 할아버지가 너희 엄마 어릴 때 얼마나 예뻤는지 아니? 엄마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 손자가 울면 아버지가 달래주시고 기저귀도 갈아주시고 정말 다정한 할아버지세요. 아빠, 손자바보 되셨네요. 29년 동안 못해준 걸 손자 통해서라도 해야지. 어느 날 아버지가 저에게 진심을 털어놓으셨어요. 혜진아, 아빠가 정말 미안해. 네가 가장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아빠, 그런 말씀 마세요. 사실은 항상 곁에 계셨잖아요. 아니야. 네가 고아원에서 외로워할 때, 대학생활 힘들어할 때 내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은 아빠였어. 그런데 경비 아저씨 노릇만 하고 있었으니. 하지만 아빠 덕분에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랐지만 저에게는 저를 지켜주는 수호천사가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29년 동안의 죄책감을 아직도 가지고 계세요. 하지만 저는 정말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저희 아파트 이웃들은 진실을 알고 나서 정말 놀라워했어요. 혜진이가 경비 아저씨 딸이었다니. 그래서 그렇게 챙겨주셨구나. 아저씨가 혜진이 이야기만 하면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시더라니. 10년 동안 딸 곁에서 지켜보셨다니. 정말 감동적이야. 관리사무소장님은 아저씨가 혜진이 이야기할 때마다 눈빛이 달라지더라.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딸 자랑하는 아버지 눈빛이었네라고 하시더라고요. 동네 할머니들은 그래도 딸이 잘 자라서 다행이다. 아버지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겠어라고 걱정해주세요.